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개발 환경을 한번 구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딥러닝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한 번씩은 지나가는 곳 또는 뭐 TV나 이런 데 들어봤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딥러닝 기술은 컴퓨터가 인간이 학습하는 것처럼 학습하는 과정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약 1000억 개 이상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제 뉴런 신경세포들 간에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경세포들끼리 서로 이런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뇌에서 학습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은 여기 보면 이 뉴런 이게 이제 신경세포거든요. 이 사람의 신경세포와 똑같은 방식의 수학적으로 구성한 가상의 신경세포, 이 퍼셉트론을 만들어서 학습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 신경세포를 가상의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수학적인, 컴퓨터는 수학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그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딥러닝 기술은 사실 예전에는 거의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 한 10여 년, 지금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특히 머신러닝 기술 중에서도 이 딥러닝 기술은 최근 한 10여 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발전한 지가. 그래서 어떻게 이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었냐?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그래픽카드, 알고리즘. 빅데이터는 학습할 데이터를 의미하겠죠. 그래픽카드는 바로 속도입니다. 연산 속도. 짧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연산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리다, 그래픽카드가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딥러닝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른 연산 속도를 통해서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알고리즘이죠. 결국 인간의 뇌에서 학습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만들어낼까, 이걸 고민한 게 바로 알고리즘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발전 덕분에 이제 지금 딥러닝 기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기술로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 것이죠. 그럼 이 딥러닝 기술이 얼마나 유용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사진 6만 장을 주고요, 이걸 다 분석해보라 그럽니다. 이거는 비행기인지 자동차인지 새인지 고양인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멘탈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장도 아니고 6000장도 아니고 6만 장, 100장씩 분석했을 경우 600일이 걸려요. 600일이. 이거를 이틀 만에 분석하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겠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딥러닝을 아는 친구들은 절대 멘탈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물론 딥러닝을 모르는 친구들은 멘탈이 나가겠죠. 자,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에 나오는 동물이 혹시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입니다만, 이게 말이란 걸 알기 위해서 다리가 굉장히 길고 다리 밑에 말발굽이 있고 꼬리가 있고, 이거는 말 같아,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란 걸 컴퓨터에 알려주려면 얼마나 많은 조건문을 사용해야 될까요?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 있는 친구들은 조건문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특정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if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 말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if문을 얼마나 많이 사용해야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사실 거의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만약에 딥러닝으로 해결한다면, 지금 이 뒤에 보면 영어 코드가 보이죠? 약 20줄도 안 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20줄도 안 되는 코드로 이 녀석, 이 사진이 말이라는 걸 쉽게 학습시키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중에 VJ16이나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 특별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정확도는 거의 98%에서 99% 이상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인간의 한계가 95%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림 분석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코드 몇 줄로 이 6만 장의 사진을 다 분석할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딥러닝 기술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래밍하는 코딩의 패러다임까지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여러분 코딩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스크래치, 엔트리, 파이썬 다양한 코딩을 통해서 다 조건문을 걸죠. 만약 또는 if 걸어서
다리가 4개면 다리 밑에 말발굽이 있다면 말이다. 뭐 얼굴이 길고 혓바닥이 길면 말이다. 뭐 등등등.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한 80%는 말을 잘 표현하는데 또 한 20%는 기린이라 그래. 굉장히 이 품을만 가지고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기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의 코딩 방식이 가중치 중심의 코딩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인간이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수많은 데이터만 빅데이터 이야기했죠. 데이터만 제공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 사진을 다 보여주게 해서 수백, 수천, 수만 장의 말 사진을 학습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얼굴이 기네? 이런 특징이 말일 확률이 높아. 그러면 이제 얼굴이 길다가 나오면 가중치를 높여주는 거죠. 말발굽이 있네? 말에만 있는 특징인 것 같아. 그럼 가중치 또 높여주는 거예요. 다리가 4개네? 말도 다리가 4개인데? 근데 아니야. 개도 4개고, 고양이도 4개고, 기린도 4개야. 요거는 좀 애매해. 요런 걸 가중치 좀 낮게 주고.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런 과정이 학습의 과정이고, 딥러닝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할 건데요. 앞에서 6만 장의 사진 분석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죠. 우리가 그걸 도전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6만 장의 사진을 학습을 합니다. 그 사진은 비행기, 자동차 총 10가지 종류가 있고요. 6만 장의 사진을 학습을 해서 인터넷에서 아무 비행기 사진, 아무 자동차 사진을 가져와서 딱 보여주고 이게 뭐야? 했을 때 이거는 비행기다. 이거는 자동차다. 이런 걸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게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텐서플로우, 오른쪽에 보면 텐서플로우라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만든 케라스를 이용해서 딥러닝 기술을 구현할 거고요. 여기 왼쪽에 코랩이라고 보이는 것은 뭐냐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로그래밍 환경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좋든 안 좋든 우리는 코랩에 들어가서 코딩을 하게 되면 약 우리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이 넘는 그래픽 카드를 코딩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코랩 환경에서 이제 코딩을 할 거고, 이 코랩을 사용하려면 구글 크롬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윈도우 7 또는 윈도우 10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익스플로러 엣지라고 있습니다. 엣지. 그 엣지나 크롬을 사용하면 이 코랩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너무 안 좋다. 그래도 크롬이나 엣지만 돌아가면 다 이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별도로 파이썬을 깔지 않아도 이 코랩 환경에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코랩을 한번 우리가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엣지를 실행한 화면이거든요. 크롬은 안 깔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윈도우 10 이상 깔린 친구들은 다 엣지가 기본적으로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엣지를 실행하려면 이제 밑에서 찾으셔도 되는데, 아니면 검색 주소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엣지라고 치면 EDGE 그럼 이렇게 아마 뜰 거예요. 그럼 이걸 눌러서 실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또 크롬이라고 쓰면 또 뜰 거예요. 아니면 또 바탕화면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롬 또는 엣지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행하셨으면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코딩 우리 수업 준비물 중에 준비물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글 계정입니다. 구글 계정 중에서도 일단은 여러분이 미성년자라 사실 구글에 계정 가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계정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코딩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와도 연동을 돼야 되는데, 또 그러려면 구글 성인 계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서 오면 더 좋겠습니다. 계정이 없는 친구들은 일단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구글 계정을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러면 계정이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계정 만드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제 구글 들어가면 위에 구글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일단 들어가 주시면
로그인이 나오는데요. 로그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기존에 계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마 없는 사람들은 만들면 될 거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다른 계정 사용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계정 만들기가 있어요. 계정 만들기 들어가서 본인 계정, 네. 여기서 이제 자기 이름을 치고 그래서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하고 하려면 성인 계정이 필요해요. 부모님에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코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로그인을 한번 해볼까요? 저도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여러분 다 이제 로그인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콜앱 COLAP 라고 치고 엔터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제 그러면 왼쪽에 구글 콜앱이라고 뜰 거예요. 왼쪽 메뉴에. 네. 그럼 이걸 이제 눌러줍니다. 안 뜨는 사람은 좀 밑에 내려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딩을 하는 과정은 사실 정보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은 나오는데 난 안 나와. 나는 못하겠어. 이거 아니라, 근데 보면 콜래보레토리란 또 환경 설정비 사용법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 글을 또 들어가서 보면서 선생님 설명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코딩을 진행하면 더 좋겠죠.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거 지금 테스트 한다고 돼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 새 노트가 있어요. 네, 새 노트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창이 하나 새로 뜰 거예요. 네,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코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일단 이름부터 한번 정해볼까요? 이름은 확장자 IPYNB 확장자는 살려두는 게 좋고요. 일단 코딩 제목을 여기에 한글로 할게요. 이미지 인식 버전 1. 네. 선생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언더바에서 이미지 인식 버전 1.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저장이 되었을까 궁금하죠? 자, 위에 새 탭을 눌러서 창 하나 더 띄웁니다. 그리고 다시 구글로 들어가 주실까요? 네. 들어가시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큐브처럼 생긴 눌러보면 구글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새로운 폴더가 생겼고 그 안에 보니까 그런 파일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꺼볼게요. 선생님이 앞에 했던 거를 껐어요. 집에 가서 이제 다른데 집에 가서 하거나 학교 가서 한다 이거야, 코딩을. 그래 보면 내가 구글 드라이브 로그인에 들어가서 이걸 더블 클릭 하시면, 그리고 여기서 메뉴에 구글 콜래보레토리로 열기 또는 이거, 이 둘 중에 하나를 눌러주면 실행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개발 환경 준비가 모두 끝이 난 겁니다. 파이썬을 설치하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죠.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굉장히 좋은 개발 환경을 통해서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할머니 집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이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세팅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정 보이시네, 수정. 네. 아까 선생님이 콜앱을 사용하면 약 200만원이 넘는 그래픽카드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노트 설정. 하드웨어 가속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로, 그래픽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요 한 번의 작업으로 여러분은 정말 그래픽카드 값만 200만원이 넘는 그런 개발 환경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끝내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코드 한 줄은 한번 쳐보죠 뭐. 자, 우리가 파이썬을 이제 해본 친구들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헬로 AI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프린트 좀 켜주겠습니다. 프린트 헬로 AI. 요거는 이제 다운표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또는 옆에 보면 이 삼각형 이거 있죠?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 하겠습니다. 저는 좀 걸려요. 연결 중 뜨죠? 이제 구글과 연결하는 과정이 좀 걸립니다. 지금 헬로 AI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한번 무작정 따라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